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희수 국민의힘 의원이 며칠 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 기록을 깼습니다. 11일 오후 3시 24분부터 무려 12시간 47분 동안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박진영 상근 부대변인이 윤 의원을 향해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 남의 책 읽으면서 필리버스터 기록을 깨고 행복하십니까? 남의 책이라니까 무슨 책일까요? 보도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윤 의원이 읽은 책은 알렉시 드 토크빌의 저서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였습니다. 토크빌은 19세기 프랑스 자유주의 철학자인데요. 토크빌 집안 사람 여럿이 프랑스 대혁명 때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토크빌은 이 책에서 미국 여행 중에 접한 민주주의 체제와 공포 정치로 얼룩진 조국 프랑스의 공화정을 비교했습니다. 워낙 명조로 꼽히는 책이어서 정치학도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용이 마치 우리나라 현실을 두고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의 주요 부분을 몇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폭정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폭정은 수많은 자질구레한 일들에 매달리며 폭력적인 동시에 늘 따라다니는 성가신 존재가 된다. 폭정은 자기 고유의 영역이라 할 정치 세계뿐 아니라 개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투한다. 행동뿐만 아니라 취향까지 간섭하며 국가뿐 아니라 가정까지 통치하려 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꼭 난폭한 물리력만 써야 폭정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때론 자상한 척하는 폭정도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도 현장 시찰 나가면 마치 애민 정신의 수호신처럼 굴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김정은이 어질고 민주적인 지도자입니까?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고등학생들 교복 치마가 꽉 껴서 불편해 보이니 편안하게 헐렁한 걸 입히라고 지시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때 학생들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헐, 이거였습니다. 그맘때 아이들 멋에 죽고 멋에 삽니다. 그런 아이들더러 몸빼 입으라고 하면 애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힘센 사람이 자신의 선의만 내세워서 타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자기 뜻을 강요하는 거, 그게 바로 폭정입니다. 제가 다음 대목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정당이 압승하는 것에 대한 토크빌의 생각입니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거둔 대승과 그 이후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여론이 분열된 나라에서 정당들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고 어느 한 정당이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는 일이 이따금 벌어진다. 그 정당은 모든 장애를 쳐부수고 정적을 박살내며 사회 전체를 자기 편에 유리하게 장악한다. 패한 쪽은 승리를 단념하고 몸을 도사리거나 숨을 죽인다. 정적과 침묵이 모든 곳을 감싼다. 국민 생각이 하나로 뭉친 듯하다. 하지만 이렇듯 겉으로 드러난 국민 총화 밑에는 여전히 심각한 분열과 실질적인 반대가 도사린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정치 지형을 마치 예언이라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대목은 제멋대로 법을 만드는 졸속 입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정부가 24번이나 땜질한 부동산 규제를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제임스 매디슨이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등과 함께 페더럴리스트, 즉 연방주의자란 책을 썼습니다. 토크빌이 자신의 책에 이 책을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바뀌는 법률, 그리고 입법권의 남용이야말로 내가 보기에 우리 정부가 당면한 가장 위험한 질병이다. 자, 함부로 법 만들지 말고 입법권을 조자룡 헌칼 쓰듯 멋대로 휘두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21세기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부동산 3법을 공청회는커녕 야당 의견도 듣지 않고 무슨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켰습니다. 그 후 온갖 부작용으로 국민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집값, 전셋값,
월세값이 천정부지로 튀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탓입니까? 정부 탓입니까? 야당의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뒤에 시행했다면 단연코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겁니다. 책에는 토마스 제퍼슨이 메디슨에게 보낸 편지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도 읽어볼 만합니다. 법안은 제출된 후 적어도 1년이 경과된 후에 가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법안이 수정을 거치지 않고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지적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법안이 수정을 거치지 않고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법안이 수정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24번이나 땜질 처방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국민을 실험용 생쥐 취급을 했습니다. 토크빌이 이 책에서 특히 경계한 것이 다수를 앞세운 폭정입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통치 문제에서 인민 다수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식의 주장은 온당하지 않으며 도저히 납득할 만하지도 않다. 인민을 대표하는 다수에게 정권을 부여하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서슴없이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노예의 언어다. 인민이든 국왕이든 민주정치든 귀족정치든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어떠한 권력체에 전능한 권리와 능력을 부여한다면 나는 거기서 압제의 씨앗을 본다. 요즘 민주당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거대 여당 된 것이 마치 마음대로 운전해도 되는 면허증 받은 거로 착각합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것만 해도 야당의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주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나머지 법안들, 즉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 금지법까지 줄줄이 중단 투표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좌절시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정권이 하는 일방통행은 독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옛날 권위주의 정권 때처럼 잡아가고 가두고 고문하고 죽여야 독재인데 현 정권에선 그런 걸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독재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토크빌은 이미 그런 주장이 나올 것도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족쇄와 형리 이런 것들은 옛날에 폭정이 사용하던 거친 도구들이다. 하지만 오늘날 문명은 모든 것을 심지어 전제정치까지도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세련되게 다듬었다. 민주공화정들에서 폭정은 신체는 내버려두고 곧장 영혼을 공격한다. 당신은 사람들 사이에 여전히 끼어서 남아있겠지만 인간으로서의 권리들은 몽땅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마저도 자기들이 같은 꼴을 당하느니 차라리 당신을 버릴 것이다. 자, 다시 말해 유사 독재, 유사 파시즘의 망령이 공화정을 더럽힌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소수로 몰린 사람들에게 다수는 이런 식으로 정신적, 사회적 사형을 선고합니다. 목숨은 살려줄 테니 조용히 사라져라. 하지만 차라리 죽느니만 못할 것이다. 자, 우리 모두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는 늘 소수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절차만으로는 부족하고 민주주의가 왜 소수를 보호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토크빌이 쓴 책을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윤희숙 의원이 이 책을 국회에서 읽은 것을 계기로 우리 국민도 함께 이 책을 읽고 참다운 민주주의의 길을 고민해 보시기 기대합니다. 특히 힘 가진 여당 의원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